기후변화 등에 좀 대응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게 블루 이코노미잖아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전남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규모가 되고 있고 수심도 적당하고 그리고 바람도 적당하고 그래서 전남도와 제주도가 가장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었죠.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잡학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봤었는데요. 뭐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 그리고 자원의 고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주변에서 느끼기에 직접 사용하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워낙 차를 좋아해서 전기차를 많이 이렇게 보는데 번호판이 다르죠. 네, 그죠. 전기차는. 네, 다르고 세금 뭐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거의 뭐 냄새만 맡으면 뭐 간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전기차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소음이 너무 없어서 네. 소음을 일정 정도 이렇게 유지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차량 소음이 아예 없으니까 사고 위험이 뭐 골목길에서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를 바꾸면 전기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중국도 뭐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아예 화석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아예 없앤대요. 네. 중국 세계 시장인 중국이 그 정도 되면은 네. 아마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뭐 자동차 제조사들도 그렇고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네. 지금 새로운 그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국내 이제 뭐 제조사들도 예, 거기에 지금 해외 시장까지 진출해 가지고 예, 그렇게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네. 제주도 가면 전기차를 렌트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다. 아.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또 렌트를 전기차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죠.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렇게 전기차 정도 좀 체감하는 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로 어디를 가다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 네. 패널, 태양광 패널 이런 것만 우리가 아무튼 목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뭐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거보단 이런 뭐 시골 가면 밭이라든지 이런데 패널들도 훨씬 좀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느낌상. 그리고 일반 주택에도 네. 지원을 좀 해주다 보니까 네, 지붕에다. 네, 지붕에다가 태양광 시설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해서 그런 변화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네, 조금씩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 현재 전남 지역의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느 단계 정도 왔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전남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네, 지금 전남에서 기후변화 등에 좀 대응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게 블루 이코노미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예. 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신안군이 다 뭐 섬으로 돼 있는 행정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바다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신안군에 8.2기가와트 그래서 뭐 서울 시민과 인천 시민들 합쳐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풍력 발전단지 사업이 전남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걸 아마 연내에 이 관련해서 뭐 행사도 있고 아마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전남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규모가 되고 있고
이제 사실 해상풍력이라는 게 바다에서 불어온 자연바람을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덴마크라든지 그런 유럽 쪽에서 굉장히 성공 사례로 꼽히는 지역들이 좀 있고요.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뭐 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상용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그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강원도 대관령이라든지 이제 그쪽은 바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태백이라든지 그리고 저 울릉도 쪽 여기도 이제 됐었고요. 그때는 이제 소규모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당시에 영덕에 한 9만 7천 킬로와트급 규모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섰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전남 신안에 또 추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원도 쪽에 설치된 것은 육상에다 한 거고 이제 뭐 신안 우리 전남에 지금 추진되는 것은 이제 해상에다가 네, 바다 위쪽으로. 바다 가운데다 지금 설치하는 사업이죠. 예. 네. 그러면 이 해상풍력이 이 바다 위에서 이제 풍력 발전을 돌리는 건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예. 뭐 동해도 있고 남해도 있고 뭐 서해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이 전남 지역이 좀 최적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2014년도에 전남도가 영역을 했었죠. 영역을 했는데 전남도가 수심도 적당하고 그리고 바람도 적당하고 그래서 전남도와 제주도가 가장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가장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었죠. 뭐 물론 동해안도 뭐 바람이 강하지만 수심이 깊어서 네. 경제적인 그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든다. 네. 그래서 아무튼 최적지 풍력 발전 산업의 최적지는 전남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이죠. 네. 총 사업비 48조 5천억 원, 8.2기가와트급 전력 생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전남 신안에서 추진될 해상 풍력단지의 발전 규모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가 투입될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입장. 특히 그린 뉴딜에 포함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저탄소 전환 방침은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정책과 신안의 대규모 해상 풍력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블루 이코노미는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및 그린 뉴딜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지역에 무한대로 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다 돈이 되고 햇볕이 돈이 되는 이런 곳이 중동의 오일처럼 우리 지역의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린 뉴딜은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해상 풍력을 선도 사업으로 내세워 기업 450개와 일자리 12만 개를 만들겠다는 전라남도의 계획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신안과 인접한 목포는 정부의 에너지 융복합 산단에 선정돼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단지가 구축될 예정. 관련 일자리 증가는 물론 조선업과 농업이 주류인 지역의 산업 생태계에도 변화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 승객과 자동차 운송이 동시에 가능한 전기 차도선 개발도 함께 추진되면서 민관 산학 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마련돼 가지고 목포 지역 경제를 새롭게 떠받치고 가는 미래 전략 산업의 큰 한 축이 마련이 될 겁니다. 현재 0.1기가와트 수준에서 전 세계 발전량과 맞먹는 20기가와트까지 해상풍력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특히 신안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전남도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고 그 중에서 가장 구체화되고 손에 잡힌 게 지금 신안에 8.2기가와트짜리 풍력 발전 단지를 대규모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어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잘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게 좀 민원을 최소화하고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신안 바다에서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장성까지 옮길 것인가. 뭐 장성회가 뭐 신장성 변전소라고 해가지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그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사업. 그러면 여러 뭐 영광, 무안, 한평 여러 군데 군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송전선로가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긴 합니다. 예. 그럼 이게 어느 범위까지 이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신안 바다에 풍력 발전 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이 생산된 전기가 송전선로를 통해서 육지인 장성까지 이제 도달해 가지고 장성에서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장치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비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다 시설하는 문제하고 장성까지 연결해서 그 송전 보내는 문제, 그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1단계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2025년까지 추진이 되는데 그게 이제 4.1기가와트급 규모인데 그게 이제 장성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것을 또 배분하는 방법도 지금 사실은 고민이거든요. 주변에 한평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선로도 사실 연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 장성까지 가려면 거의 거리가 8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거의 조 단위 수준의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돼서 이제 박우량 신안군수가 과거에 그런 좀 제안들을 했어요. 그린 수소로 좀 전환을 좀 해주거나 정부가 아니면 책임지고 뭔가를 좀 해줘야 이게 가능하지. 이게 뭐 민간 차원에서 수조 원 들어가는 금액을 어떻게 그 해상에서 연결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과제인 것 같고요. 뭐 특별법 문제도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 관련해서 좀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통해서 그 송전 선로를 구축해 달라 뭐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좀 다른 지역 산업 현황도 살펴보죠. 먼저 목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이 국가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도 지정이 됐어요. 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찌 보면 신안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연관된 산업인데요. 네. 작년 11월에 광주 전남에서는 이제 광주 나주 그리고 장성, 목포 뭐 포함해서 한 6곳 정도가 선정이 됐고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은 연구 개발비하고 기업 유치 지원이 좀 뒤따르고 교육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또 지원받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입주 기업에게 그 한전이라든지 이런 관공서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목포로서는 이게 산단이 조성이 되면 어찌됐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청신호가 좀 켜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목포는 지금 대양 산단이 이게 사실 다 빚으로 지어놓은 그런 산단이라서 이제 거기가 100% 분양이 되어야만 사실은 이게 채무가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양 산단에 이제 사실상 대양 산단이 에너지 산단 그 융복합 단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 관련 기자재 업체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포 신외양까지도 그게 또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역할을 말 그대로 배후부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상풍력 발전단지 배후부지 역할을 배후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자재가 해상풍력을 한다면 큰 기둥이 있을 테고 또 프로펠러들이 있고 다양한 기자재들이 있는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생산이 되면 이제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외양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운반을 한다든지 그런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정말 다른 지역에 영향 미치는 것도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전남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의 먹거리. 해상풍력이 왜 미래의 먹거리일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전남이 가야 될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적인 거다. 뭐 이렇게까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일단 방안인 일자리가 연관 산업이 발전하고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결국 전남의 인구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대와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상풍력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전남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것도 있습니다. 영광군인데요. 이 영광군은 폐염전을 활용을 했고 또 주민이 주도해서 했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밭이나 그런 폐염전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폐염전의 장점이 과거에 소금을 냈던 소금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조량은 뭐 보장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폐염전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영광도 일찌감치 했고 신안도 이제 증도 쪽이라든지 예. 지도 쪽 이쪽에 그 사례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발전량이 한 100메가와트급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 현재로서는 신안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영광에서는 조금 더 속도가 빨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는 그런 민원들이 있고 주민들 간의 어떤 마찰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자체나 어떤 사업자들이 주민들을 어떻게 잘 설득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수익을 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배분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냥 무턱대고 반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 주도형 말 그대로 참여형으로 이게 사업이 성사가 됐던 거고요. 이게 주민들이 연간 한 8억 원 정도 의 그런 소득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좀 주민들과의 갈등이 다른 지역에서는 좀 문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곳들이 보면 신안, 목포, 영암의 영광까지 해서 좀 서남권 지역 중심으로 좀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북권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동북권도 민간 기업이 네. 기업이 이제 해상 풍력 시설을 설치하기로 뭐 허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허가를 받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어민들하고 특히 이제 여수 일대에 지금 그 추진 중인데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업권 보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해상 풍력 단지가 들어섰을 때 그 어업권 피해를 어떻게 산정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일단 승인은 받았지만 앞으로 뭐 환경 영향 평가와 이런 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시작은 할 뜻이 있지만은 그 어민들과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좀 갈등이 해결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으로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뭐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결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일이 이제 원활하게 추진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주민 입장에서는 삶이잖아요. 네, 자기 그렇죠. 삶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예. 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말 물론 그대로 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력 발전 시설이 어장에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끼치는가 구체적인 보고서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연구나 뭐 심지어는 물론 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적 자원들이 뭐 다른 데로 분산되거나. 이렇게 이동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관측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반대로 오히려 새로운 어장이 형성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분명히. 예. 네. 정말 앞서 주민 주도형으로 했던 그 영광의 사례처럼 이런 선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좀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런 갈등들도 잘 해결이 되고 또 전남 지역의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다 추진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의 삶이 이제 달라져야겠죠. 그러려면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어장을 없애고 어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바닷 가운데 그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은 거기서는 어업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로 작업을. 그랬을 때 그 주민들과 어떻게 그 이익을 공유할 것인가, 어떻게 그걸 주민들을 설득하고 할 것인가,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연관 산업들이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 연계된 사업들이 아까 뭐 신안 같은 경우 뭐 450개 기업들이 연관 기업이 들어오고 뭐 11만 명 이상이 뭐 일자리가 그렇게 창출된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게 굉장히 핵심적인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 이 신재생 에너지의 전반적인 내용에 이어서 또 오늘은 이 전남 지역의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지역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